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오늘 에이프로 아카데미에서 진행하는 고교 신문 10단, 한영외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간단한 양력사항이고요. 사회 관련이고, 학력, 사회 관련 이력, 그다음 학원 관련 경력입니다. 저는 주로 서연고서 성한 이런 상위권 대학들을 진학하는 친구들의 자기소개서, 면접, 컨설팅 등을 담당을 해왔고요. 또 고임에서도 특목고 자사고를 매년 50명에서 100명 정도 학생들을 케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다양한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매월 둘째 주에는 주요 고교들에 대해서 주로 이제 중2, 중3 부모님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오늘 한 4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22학년도 기준의 스카이하프 리뷰. 그래서 뭐 이제 가장 많이 질문들을 하셨던 생기부 블라인드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좀 이제 뭐가 좀 달라졌는지 아니면 이것의 영향이 어땠는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전공의 실수와 대비 방법. 아무래도 이제 외고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고민하실 부분으로 제가 전공어에 대한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이 전공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공 이외에 다른 이제 뭐 주로 국영수겠죠. 국영수 수행과 지필평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한영외고 많이 갖고 있는 시그니처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뭐 주로 많이들 나오는 몇몇 좀 자주 나오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3, 40분 정도 제가 쭉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질문들 주시면 답변을 드리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설명에는 이제 뭐 혹시 지난달이나 지지난달에 들어오신 분들은 조금 경험 있으실 수 있는데 차별화된 부분이 이겁니다. 이제 실제로 한영외고를 졸업하고 입시를 마친 그런 친구들의 약간 인터뷰를 토대로 구성을 했다는 면에서 아마 이거 뭐 제가 그냥 임의로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학교 측의 내용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녀본 친구들의 이야기란 면에서 분명히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22년 입시 결과를 조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블라인드, 생기부 블라인드 2년 차였는데요. 뭐 영향이 있었는지 등등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22년도 서울대 합격자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정리한 자료는 아니고요. 이제 베리타스 알파라는 입시 전문 사이트, 이제 뭐 웹진 형태적 인터넷 사이트인데 거기서 정리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숫자가 일단 여기 제일 왼쪽에 있는 숫자는 노란색 표시된 거 요거는 이제 서울대 기준인데 서울대 이제 전체 합격자 수시와 정시를 합친 합격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노는 29, 셋, 아홉 이렇게 나가는 거는 이제 정시로 합격한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제 오른쪽에서 이제 끝에서 세 번째 나온 요 숫자들은 이제 수시로 붙은 합격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학교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정시는 아니고요. 정시는 학생들이 공부를 해서 가는 거죠. 혹은 이제 그 학생들이 어떤 사교육 받은 정도의 이제 하거나 뭐 약간 자기주도학습 역량으로 보는 것이고 결국 해당 학교의 어떤 프로그램의 경쟁력은 수시 합격자 수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일단 외대부 같은 경우 34명 하나고 마흔 쭉 나가죠.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외고 기준 좀 잡아보면 대원은 지금 32명이 간 거로 나오죠. 그러니까 뭐 그 전에랑도 큰 차이는 없고요. 그다음에 대일 외고가 26명이 갔어. 24명이네요. 24명이 갔고 영덕이 24명이 갔고 점점 내려가서 한영도 22명 갔다. 그리고 그 전에 그 21명을 갔고요. 그걸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한영은 22명이 여기 수시로 22명이 갔고 정시로 한 명이 가 23명. 그러니까 전체 23명이 갔는데 22명이 수시로 갔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쨌든 수시로 보내는 학교다. 수시를 보고 쓰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를 22년 서울대 합격자 수로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만약에 문이과가 다 있는 학교라면 이제 서울대만 갖고 판단을 할 수는 없죠. 왜냐면 이과 친구들은 거의 이제 의치로 빠지니까 의치학으로 빠지니까. 근데 일단 문과 뭐 외국에서 이과를 가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문과를 기준 본다면 일단 요 숫자 수시 중심으로 가는 학교고 서울대에 있을 요 정도로 간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학교를 조금 소위 대학에서 좋아하는 학교 입시 친화도에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뭐 의대보거나 뭐 하나고 같은 경우 일단은 A 그룹으로 놓고요. 이제 매년 30명 이상 꾸준히 보내는 학교, 뭐 대원외고까지겠죠. 문과 기준 보자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일이나 명덕이나 한영을 약간 두 번째 그룹, 세컨 그룹으로 놓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입시에 있어서는 약간 두 번째 정도로 선호되는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이제 한용예고 자체 분석 결과인데요. 아마 이제 올해는 또 학부모들 설명해서 요 내용을 공개를 하겠죠. 그래서 내신 등급별을 어떻게 하느냐. 요 내신 등급이 중요한 건 수시잖아요. 그죠? 수시에서 봤을 때 뭐 1등급 대에서는 뭐 5명, 서영고 5명이 갔고, 그러니까 여기 1등급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 누적 내신이니까요. 뭐 1.0부터 1.9까지가 해당을 하겠죠. 그죠? 그 다음 2등급 때는 2.0부터 2.9까지, 3등급 때는 뭐 저 3.0, 3.9까지인데 지금 쭉 보시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1등급 때, 뭐 3등급, 4등급 때 쭉 나오는데, 저는 이걸 보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7등급, 6, 7, 8등급도 소형고를 가나 보다. 일단 숫자도 굉장히 적죠. 그리고 6, 7, 8등급이 갔다는 얘기는 이거는 아마도 논술 전형으로 갔을 겁니다. 예. 논술 전형이 내신 건 상관이 없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5등급도 갔네. 근데 이거는 이제 2020년도이기 때문에 22학년도부터는 전반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니까 이 외고 친구들이 가는 전형 자체가 한 30% 정도 정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서울대를 뭔가 합리적으로 지원을 하려면 일단 2점대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고대까지 가려면 어쨌든 앞자리가 3점대야지 유의미하다. 뭐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3점 중반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3점 후반이면 사실은 연고대 어지간한 과를 가기가 쉽지는 않고요. 예, 이제 뭐 그때 정말 비인기학과를 골라서 가야 되는 것이고, 특히 고대에서도. 그래서 어쨌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쨌든 앞자리가 어쨌든 3점대, 3점 중반 정도. 그러니까 3점 중반 정도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뭐 내신 지금 나서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론적으로 1등급대가 4%거든요. 4%가 1등급을 받고, 그 다음 7%가 2등급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가 11%죠. 근데 250명이잖아요, 정원이. 그럼 11%면 몇 등이에요? 대략 한 27, 8등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27, 8등 정도까지가 일단은 서울대를 써볼 수 있다. 아까 22명 갔잖아요. 걔네가 다 붙는 건 아니니까. 그럼 제가 3등급에서도 이제 한 중간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등급까지 합치면 22%죠. 근데 그 아까 11%, 22% 중간이니까 대략 한 16% 정도? 16%면 몇 명인가요? 20, 한 40명 정도 되겠죠. 한 40명 정도가 연고대까지를 합리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숫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이제 다 간 게 아니라요. 이게 결국 뭐를 포함한 거냐면 약간 중복 합격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약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산영외고에서 서울대를 그래도 유의미하게 써보려면 이제 2점대 나와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한 25등 정도, 25등 정도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연고대까지 유의미하게 써보려면은 대략 40등 안쪽은 들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서류 블라인드가 있는데요. 뭐 이제 이거는 뭐 2021년도, 22년 조금 다르긴 했습니다. 근데 서류 블라인드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이제 수시를 많이 치러본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 대학 입장에서 지원자를 많이 보내왔고 합격을 꾸준히 시켜온 학교의 생기부는 알아볼 것이다. 몰라볼 수가 없죠. 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지원자도 별로 없었고 합격자도 거의 없었다면 못 알아볼 것이다. 근데 한영예고 방금 보신 것처럼 이제 두 번째 그룹이잖아요. 서울대를 뭐 20명 이상, 연고대를 30명 이상 이제 꾸준히 40명 가까이 이제 어쨌든 지원자 그 이상이죠. 그 정도를 보내온 학교. 그래서 당연히 아마 알아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실제로도 이제 입시 결과를 보면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 이제 고교 유형별로 딱 나왔는데 20학년도랑 21학년도, 22학년도랑 오히려 특목 자사고가 살짝 느는 경향을 보였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만일을 걱정하셨던 것처럼 한영외고의 내신에서 불이익만 있고 뭔가 어드밴티지는 없는 거냐고 하셨는데 이 생기부의 퀄리티 자체가 그대로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대학 측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같은 고등학교 출신 지원자의 서류를 모아보는 기능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 이제 그 네트워크상으로. 근데 이게 이제 이걸 보게 되면 예를 들어 뭐 지원자가 한두 명 온 학교가 있을 것이고 지원자가 뭐 수십 명이 온 학교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 표준 편차 등을 놓고 봤을 때 뭐 이 학교가 정확히 한영외고임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면 대충 2그룹, 세컨 그룹 정도 학교의 수준이구나라는 것 정도는 인지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류 블라인드에 따라서 완전히 이제 이게 정말 다른 학교 똑같이 일반고 취급하는 게 아니냐고 하시는데 그럴 일은 없다.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뭐 22년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18년 학년도 이후부터가 18년이니까 19학년도부터 전반적으로 이제 하향 지원의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쓴다고 했을 때 어쨌든 서울대 경영경제자전 정예 인기학과 군이죠. 여기에 가려면 한 2점 초중반대 거의 2점 초라고 보셔야 맞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대 나머지 학과나 뭐 사범대 인기학과나 이런 데들은 한 2점 중반. 사범대 인기학과는 이제 뭐 영어교육과나 뭐 이제 그 교육학과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뭐 이제 인문대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중하위권 인기가 조금 떨어지는 과 가려면 한 2점 후반 정도, 3점 압박까지 쓰고 가끔 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 나머지 3점대를 넘어가게 되면은 뭐 이제 요 정도 학과를 써보는데 요거는 정말 이제 합리적인 지원이라기보다는 하나 그냥 질러보는 정도가 될 것이다. 이 정도 분포를 보이고요. 이제 대원 같은 경우는 이제 대원보다는 0.3대 0.4 정도 내신을 저희가 타이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 패턴을 보면 이제 뭐 최근에는 이제 뭐 10년 이후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3점대 초중반 이 정도를 쓰는 경향. 예전에 서울대를 썼었는데 서울대를 거의 안 쓰고 바로 이제 연고대를 쓰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신 때 중학부터 2점 중반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건 정시를 어디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정시 이상으로 수시를 쓰기 때문에 이제 쓰는 라인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2점대 중반, 중후반에서 이 친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한 25등에서 30등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못하는 것 같지만 25등에 30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영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조금 이제 내려갔을 경우 서울대를 쓰기는 쓰는데 뭔가 확실하게 보기 좀 힘들고요. 3점대로 넘어오면 뭐 이렇게 일부 쓰기도 하지만 아예 빼는 경우들 나타나고요. 이 작년에 이제 3.3 정도 되는 친구가 한번 동영상 붙은 적이 있죠. 그 다음에 3점 중반으로 오면 이 정도. 3점 중반도 못하는 거 아닙니다. 40등 정도 하는 거니까. 4점대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고대도 사실은 쉽지는 않죠. 이제 최저를 맞춘다는 전제에서 비인기학과를 한번 찔러보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결국 이제 이쪽에서는 기본적인 라인은 이제 서성 라인을 잡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22%는 이 친구들은 한 50등 밖에 있는 친구들, 한 60등권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전공어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전공어는 뭐 조금 변화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매 학기에 뭐 8시간 혹은 8단위 혹은 7단위 그리고 이제 과목은 보통 2개 정도씩 들어가죠. 명칭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통 이제 회화라 그러면 말하기라 해서 원어민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고 독해라고 하게 되면 쓰기 읽기 문법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행평가라는 것은 교재검사 혹은 뭐 관련 보고서 작성, 발표 수업 이 정도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졸업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정리해 준 것이기 때문에 약간 3, 4년 정도 시차가 있어 달라졌을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또 담당 선생님이 바뀌셨으면 또 내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렇다는 것만 봐주세요. 다음에 중국어 전공, 독해 작문 문화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겠죠. 그리고 고학년 갈수록 비중이 높아지고 문법과 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HSK 등의 이제 외부 이제 시험 중국어 시험보다는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회화 같은 경우는 뭐 수행평가로서 3분 내외 1대1 말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혹은 노래 암기나 낭송을 시키기가 한다. 이제 3학년은 아무래도 이제 수능이 있으니까 수행 빈도가 적지만 난이도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중국어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단위수가 크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따라하기 힘들 경우에는 한 2학년부터는 조금 접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경시대 수상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프랑스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독해 작문 문화 회화로 진행이 되고 회화는 원어민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수행이 뭐 1학년 때는 좀 3, 4회, 2학년 한 번 정도 나오고 수행으로는 이제 전반적인 이제 내신 때가 이제 크게 변별력이 나타나진 않고 구체적인 평가 3등급
이상과 3등급 이하 정도만 갈라지는 거고, 이건 이제 열심히 준비한 친구랑 약간 안 한 친구의 차이겠죠. 지필로 1에서 3등급이 변별이 된다. 그리고 이 원어민 선생님 평가는 반복 연속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L 선생님, 뭐 이 선생님이 계속 맡으시는지 모르겠으나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수행이 지필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수업 내용 충실히 들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다음에 이제 뭐 영어 전공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 과거에는 영어와 스페인어 쓰는 경우도 있었고, 이제 최근에 좀 달라졌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 뭐 영어과 같은 경우에 영어 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시간이랑 편성이 되고 2학년 때는 같고 3학년 때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것이 이제 그 요 영어 전공 친구들이 택하는 외국어로 대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과목 같은 경우에는 영어, 심형, 심형2 정도로 일단 편성이 되고 수행 비중이 낮아지고 요 지필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생기부를 좀 풍부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UCC 제작이나 발표 같은 것도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환영의 영어 문제는 굉장히 옛날부터 악명이 높았었는데요. 그래서 장문의 추론 문제를 시간 내에 푸는 것이 관건이다 얘기하고 문법은 실제로 수업 시간에 다루는 적은 없기 때문에 미리 좀 마치고 올 것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어 전공 이제 이 경우에는 원어민 수업에서는 뭐 1, 2학년 때 회화 수업이 좀 잡혀 있고요. 혹시 한국인 선생님이 기말고사의 수행평가로 성적을 구분을 하고 이제 그 아까하고는 좀 반대가 됐죠. 프랑스어하고는 이제 보고서 발표 같은 걸 많이 시키는데 여기서 스페인 문화와 시사와 관련된 조사를 많이 시킨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어문 계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서문과 같은 곳이 조금 상대적으로 비인기 학과이기 때문에 고기를 위한 좀 활동들을 생기게 만들어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 단일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 따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보통들은 이제 차라리 이제 서어 서문은 이제 5등급 정도로 하면서 다른 과목에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아까 HSK하고는 달리 델레를 준비하는 게 이제 요 스페인어 같은 경우에는 내신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졸업생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영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문학과 문법 위주고 비문학은 수능 특강 정도의 수준이다. 이거 뭐 수특이나 수완으로 보통 수업들을 많이 하죠. 3학년 가면. 그래서 1, 2학년은 교과서로 하고 3학년은 수능 특강을 하는 편이고 문법은 3년 내내 하는데 유인물로 이제 내주는 유인물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뭐 구체적으로 요 얘기도 해줬었는데 요 부분은 아마 이제 선생님들이 바뀌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만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는 1, 2학년 때는 발표 플러스 조사, 3학년 때는 글쓰기 위주로 시킨다. 그리고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질문을 해야 되고 자의적 해석 대신에 교사 의도의 파악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수학은요, 이 교사에 따라 난이도가 천차만별이고요. 최상위 모의고사는 뭐 100점,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100점이 나와도 내신은 천차만별로 좀 벌어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수행 같은 경우에는 쪽지 시험과 발표, 이거는 가산점 형태로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본 실력이 일단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부교재를 열심히 보고, 유인물, 요 세 가지가 일치가 돼야 내신이 잘한다. 보통 3등급 이내 나오면 잘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수업 중에 교사의 강조점이나 풀이법을 체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수학 경시대에는 좀 어려운 편이어서 10개 중에 5개 정도 이제 풀면 이제 된다. 그리고 이제 뭐 매년 선배들보다 수업 못한다는 얘기 듣고 들어왔다고 하는데 뭐 이제 이건 아무래도 최근에 전반적으로 외국어의 인기가 좀 하락을 하면서 학생들의 일반적인 그런 약간 캐파의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아까 이제 영어는 봤기 때문에 사회로 넘어갔고요. 이제 뭐 통사, 삼국지리, 사회문화, 정치학법 이런 과목들은 이제 주로 선택 과목 남아 있고 지필로 성적이 주로 갈리지만 수행도 어려운 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발표조사 글쓰기에서 3학년 때 글쓰기 위주로 좀 바꿨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동네 약도 그리기나 도표 분석, 요거 뭐 지리 시간에 일단 아까 건 시켰겠죠.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필기를 꼼꼼히 해야 되고 암기를 해야 되고 문제풀이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배우는 유인물을 열심히 봐라. 얘기를 하고 문제집 풀이 훈련이 중요하다는 게 보통 다른 학교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이제 한영 내신에서는 요 얘기가 나왔었고요. 인강을 보거나 마더텅 문제집이죠. 그걸 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선배들이 전해주는 족보가 굉장히 유의미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다음 이제 과학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지필로 성적이 가장 수행도 어려운 편이고 이 쪽지 시험이 어렵고 보고서 형식이 까다롭다. 뭐 이제 질병 중 하나 골라 보고서를 쓰거나 미술학 그래서 사실은 과학탐구 실험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 과학 쪽을 약간 그 등한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생각보다 이제 생기부에서 채울 부분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필은 이제 문제풀이 위주고 암기가 섞어 출제되기도 하고요. 등급 변별을 위한 계산 문제도 나오고 단위수가 적지만 방심하다 낭패를 보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용어의 정확한 암기가 매우 중요하다. 다음 이제 뭐 인증 내지는 학교 인재상 이런 건데요. 과거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기 보시면 이렇게 외부에서 뭐를 따서 채우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특기자 전형이 외고 학생들에게 블루오션이었을 때는 요런 전형 이제 인증을 따는 게 약간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그렇게 이게 유의미하게 작동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일부 부모님들께서 요게 이제 생기부에 적히니까 글로벌 리더가 되면 입시에서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음, 제가 이제 본 결과로는 뭐 대체로 서울대 가는 친구들은 글로벌 리더가 있는데 그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영어 전공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내신을 열심히 따다 보면 당연히 이제 요 기준들을 충족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럼 이제 요건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죠. 뭔가 별도로 뭘 한다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내신을 충실하면 여기 따라오는 경우가 많고 이걸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외부에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그렇게 썩 추천해 드리진 않는다. 그래서 이제 뭐 아직도 일부 학원에서는 특기자 전형 가려면 뭐 외부 뭐 이제 그 어학 인증 같은 거 따라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냥 연대 그 언더우드 같은 경우는 그거 전혀 반영 안 한다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그걸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2대 특기자 정도만 남아 있는데 뭐 남학생을 일단 해당할 사항이 없고요. 이화여대니까. 되니까. 그리고 여여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한 4점대 내신에 수능 최저 맞춰주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위해서 여기까지 해야 되나. 물론 내신이 안 되는 친구들은 준비를 해야겠죠. 그렇게 좀 이제 상대적으로 비중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원 활동 이제 반장 꼭 해야 되나요? 이제 뭐 모든 학교에서 받는 질문인데요. 이제 선배들 졸업생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주신 부분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학생회나 임원 활동은 내신이 뛰어나지 않으면 추천하지 않는 것이 어디까지나 성적 이외의 면모를 부각하기 위한 수단일 뿐 성적이 뛰어나지 않으면 대학 입시에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성이란 파트를 추천이 분명히 있는데요. 근데 이것 때문에 뭔가 내신을 까먹는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연고대 이상을 목표로 했을 때는 3점 중반 이상의 내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갖춘 다음에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학생이랑 임원 활동은 들어가는 노력에 비해 얻는 것이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네요. 다음 두 번째, 더 큰 단체를 책임지게 되는 만큼 횟수는 적지만 동아리 부장보다는 더 큰일하게 됩니다. 학급 임원이죠. 하지만 회장이 비해 부회장인지라 할 일은 훨씬 적고 생기부에 적도 생긴다. 그러니까 뭐 약간 가성비를 따진다면 회장을 하기보다는 부회장 정도 해라. 이제 그런 약간 조언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임원인데요. 이 친구는 뭐 임원을 많이 했는데 그만큼 생활기록부 기재할 사항도 늘어난다는 점에서 힘든 만큼 보상이 크다. 여기죠 이제 아마 그 동아리 부장한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십 측면과 스포츠맨십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할 수 있었다. 아무래도 동아리 부장이니까 그러면 운동부였으니까 더 그런 게 있겠죠. 특히 한영 운동부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임원 활동을 한다고 해서 입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비슷한 수준이면 이제 임원 활동이 유의미할 수 있는데 다른 모든 면에서 뭔가 다른 건 떨어지는 임원 활동만 했다고 해서 떨어질 곳에 붙을 수는 없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임원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제 임원 활동을 해야 나름대로 동기부여도 되고 학교 가서 신도 나고 이런 이제 성격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어떤 내신이나 다른 활동이 방해가 될 만큼 하는 건 좋지 않겠죠. 다음 동아리 활동입니다. 자, 인기 동아리 좀 물어봤더니 아무래도 상경 쪽 동아리 그리고 봉사 동아리가 인기가 있습니다. 봉사 동아리 왜 인기 있는지 뒤에서 한번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 일단 공식적인 상경결 동아리라 법 정치, 뭐 영자신문, 토론, 영상 제작, 정치 외교 이런 게 인기가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비공식 동아리는 사실상 없어졌죠. 그러니까 있어도 기재가 안 되는 거고 3학년들이 맞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특히 이제 이런 데 관련 여기서 이제 활동 동아리 활동들이 고려대 서류 기반 면접 때 상세 질문을 받을 정도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동아리는 여전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과 후 수업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동아리랑 환영 프로그램 얘기인지 조금 더 드릴게요. 방과 후 수업은 이제 주로 이제 교과적인 면이 많은데 한영에서 이제 가장 인기가 있는 건 하이스페이드라는 겁니다. 영어 면접 방과 후 수업인데 이게 이제 최근에는 조금 예전 같지는 않죠. 이제 그 뭐 국제학부라든가 영어 면접을 쓰는 친구들이 많을 때는 되게 인기가 있었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조금 떨어지고 근데 평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는 것처럼 모든 수업 혹은 토론은 영어로 진행되며 영어 회화 능력과 어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시간이다.
하지만 수업이 여름부터 시작돼서 이제 뭐 단점도 있다. 근데 요 수업 전반적으로 반응이 좋았는데 그래서 한 3년 전에는 거의 한 30명 정도 이 수업을 들었거든요. 학생들이. 근데 작년에 제가 듣기로는 10명이 채 안 된다고 아무래도 이쪽에 그 좀 국제학부가 영어 면접을 보는 게 뭐 한양대도 빠지고 고대도 빠지다 보니까 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밸류업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신청탐구했던 건데 최근에는 조금 요것보다는 진로심화 스터디 중심으로 학생들이 활동을 하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교과 과목 관련해서는 그렇게 좋은 평들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같아요. 그다음에 대회나 프로그램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어학 관련 대회들이 많죠. 외고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지금 아마 1, 2학년부터는 지금 이미 고1, 2는 이제 수상 실적이 대입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그러면 수상 필요 없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 생각엔 그렇지 않은 게 이제 수상 실적 자체고 수상 실적 난 자체는 대학 쪽에 반영되지 않지만 뭔가 수상을 한 학생 그리고 수상을 못했어도 대회에 참가한 학생은 뭔가 생기부를 좀 차별화해 주시는 학교들이 있어요. 입시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학교. 근데 한영외고도 그런 식으로 그렇게 뭐 이게 세특이 됐든 창체가 됐든 어딘가에 이제 뭔가 본인이 이 대회와 관련된 활동들을 흔적을 남겨주시는 학교이기 때문에 저는 대회에 참여할 가치 그리고 수상할 가치는 여전히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학생들이 이제 약간 뭐 수상한 내용도 좀 보면 주제에 맞는 발표 대본을 한국어로 작성해 프랑스어로 번역한 후 선생님께 첨삭을 맡고 친구들과 파트를 분배 연습을 했다. 이런 참여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외부에서 사교육에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교내 해결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준비 과정에서 한 가지 팁이라면 경시대회가 대부분 중간고사 끝난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간고사 끝나고 하기도 하고 기말고사 후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긴장이 풀려 신경을 잘 못 씁니다. 그때 바짝 집중하면 뭐라도 할 수 있으니 물론 쉽진 않겠죠. 그죠? 다들 풀어져 있는 본인 혼자 하기 쉽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남들 쉴 때 조금만 노력하면 수상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30등 안에 들었을 때 장학증서, 장학금을 받는 거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봤을 때 이제 한영의 양대 시그니처인데 하이문 이제 모의유엔이죠. 모의유엔을 매년 개최하고 특히 이제 뭐 정예라든가 국제학부 갈 친구들 혹은 어문결 갈 친구들은 3학년 때도 참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통 2, 3학년이 하면 M년 결 마이너스 5대가 된다. 저는 교내 모임에 반드시 매년 참가하기 추천을 드리는데 영어 실력도 있지만 다양한 주제에 대한 자신의 활동을 쓸만한 활동 추적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다시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진로심화 스터디 활동. 이제 이게 일단 한영의 그 약간 진학률을 버텨주는 버팀목이죠. 그래서 비슷한 진로의 학생들이나 융합형으로 약 6명의 그룹을 만들어 활동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을 한다. 그래서 1학년 때는 1년짜리로 하나를 하고요. 2학년 때는 하나 학기당 하나,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2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5개 정도의 이제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학교 활동들 중에서 진로와 전공 적합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활동이다. 그다음에 전공을 연극제도 합니다. 특히 이제 여기가 축제 때 요걸 해서 이제 그 엄결 친구는 굉장히 유리한데 지난 2년 동안은 못했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했나 올해부터는 다시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역시 어문교육 가는 친구들이 좀 유리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이제 프로그램별로 이제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제 먼저 모의유엔을 볼 텐데요. 자, 모의유엔. 그래서 밑추진 부분 보시면 격식 있는 영문 표현을 습득하며 영어 말하기 능력을 길렀다. 그러니까 모의유엔이 정예랑 국제문법만이 아니라 영어 말하기 실력을 갖췄다, 베스트 스피커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뭐에도 도움이 돼. 이게 활용될 수 있어요. 경영학과에서도 당연히 영어로 프레젠테이션하는 능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의유엔은 정예나 뭐 국제학부 가는 애가 하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거기서 무슨 활동을 했고 어떤 영향을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학과에다 맞춰서 쓸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도 보시면 자 얘는 뭘 했냐 하면 미디어 뭐를 했죠. 미디어 편집장. 주어진 기사와 사진들을 사용해 신문을 편집해내서 편집을 붙였다. 자 그럼 얘는 이 활동 어디에 썼겠어요? 네 당연히 미디어 학부 쪽에 썼겠죠. 그러니까 모의유엔이라고 해서 딱 뭐 A라는 활동은 B라는 과 이런 식으로 고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UNEP의 최어를 역할을 맡았죠. 그래서 뭐 쓰레기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해양 투기 쓰레기. 그럼 이제 뭐 이 환경 관련 이슈잖아요. 그럼 역시 또 환경 관련된 정보 적합성을 보여주는 걸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진로 스터디 그룹에서 했는데 얘는 기업의 사회적 활동이 소비자의 제품 산업 미치는 영향을 했어요. CSR, 자, CSR 뭐 ESG라는 표현도 많이 쓰긴 하는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죠. 그러면 얘는 이제 경영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런 활동을 했다는 거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더 기자들.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니까 미디어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근데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을 하다가 특목고생이 바라보는 특목고 폐지 정책의 제목으로 기사를 작성하면서 객관성 공정성 노력을 했다. 주제는 뭐예요? 교육 쪽이죠. 그럼 역시 이거는 사범대 쪽 활동으로도 저희가 잡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로심화 스터디에서 다양한 최소한 플랜 A, B, 뭐 대부분은 C 정도까지의 활동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학과들을 염두에 두고요. 여기서 최근 이슈가 되는 사안들을 정리해서 뭐 여러 가지를 했다. 보통 1학년 때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사실은 이제 진로심화 스터디도 약간 비슷한 진로를 가려는 애들끼리 짜야지 전략적으로 활용이 가능한데 1학년 때는 아직 거기까지 생각들을 좀 못하고 그냥 친한 애들끼리 학기 초에 짜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렇게 좀 그냥 다양한 활동들을 보는 걸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냥 봉사활동 하겠습니다. 봉사활동 뭐 얼마나 해야 돼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일단 한번 보죠. 절대적으로 시간은 일정 시간이 없는 이상 중요하진 않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학생의 경우에는 3년간 학교에서 지원 가능한 태빗불의 봉사활동을 통해서 시간을 채웠고 그 이외 활동을 하지 않았다. 봉사활동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외부 봉사활동이 이제 들어갈 수가 없죠, 그죠? 네, 교내 봉사활동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학교에 있는 봉사 프로그램, 아까 봉사 동아리가 인기였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외부 봉사활동은 기재가 안 되니까 학교 봉사 동아리를 통해서 봉사활동이 자연스럽게 기재가 될 수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봉사활동을 개인이 알아서 하려고 하면 시기가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기관에서는 뭔가 꾸준히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꾸준히 올 학생들을 원하는데 뭐 내신 기간 이럴 때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학교 봉사 동아리들은 이미 해당 기관이랑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도 양해를 해주고 스케줄을 아이들이 올 수 있는 데 맞춰서 짭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리하죠. 그런 면에서 이제 봉사 동아리 통한 봉사활동이 아무래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절대적으로는 보시면 학교에서 60시간을 권장하잖아요. 저는 이제 코로나 때는 사실은 이제 봉사활동 거의 못했거나 뭐 한 3, 40시간대 떨어졌는데 뭐 200시간 이렇게 양쪽을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봉사는 기본적으로 보통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6학기에 60시간이니까 5학기에 50시간 정도 보통 1학기까지 들어가니까 그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입시에 있어서 뭔가 봉사를 많이 해서 뭔가를 커버해야지 이것은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한영역 멘토스쿨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시험 기간에 자체 봉사를 빼주셨다. 이런 게 좋은 거죠, 그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뭔가 한영 외고를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을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영은 3년 동안 다녀본 결과 학교 분위기나 환경이 매우 만족스러워 다시 한영을 선택할 것 같다.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알아주세요. 제가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내용은 다 입시를 어쨌든 성공적으로 마친 대부분 현역으로 재수하지 않고 이런 학생들의 약간 후일담이기 때문에 이제 미화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가 좀 다 좋은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택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외고에 비해서 공부와 쉬는 것에 기준이 잘 맞춰져 있다. 특히 이제 굉장히 행사가 많죠. 이제 하이파이브라고 축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뭐 모의회도 매년 하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외고 중에는 축제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학생들의 이제 생계부가 조금 다양성이 있고 흥미로운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와도 택할 것인데 물론 한영외고가 워낙 학생이 많아 좋은 수밖에 어렵다는 걸 감수해야 하지만 좋은 고등이만큼 영어 특기자 준비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 마련되어 있고 우리 영어 특기자는 상대적으로 이제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중요하겠죠. 선생님들께서도 생기부를 진로에 맞춰 관리할 수 있도록 더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고등학교 선택 기준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입시 친화적인 학교를 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입을 염두에 뒀을 때. 그랬을 때 이제 한영은 역시 입시 친화적인 학교 중에 하나죠. 네, 그런 면에서는 여전히 선택할 가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친구 얘기요. 내신 당이 매우 힘들지만 그만큼 수시 결과가 좋고 무엇보다 선배 친구들이 좋다. 그리고 내신은 1학년 이렇게 무조건 열심히 해야 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 서울대에 가려면 2점대, 그 다음에 연고대까지 포함하더라도 3점대 중반 정도 나와야 한다는 거. 그리고 입학하기 전에 전공을 배운 경험이 없던 미리 공부하는 걸 추천하고 그냥 열심히 참여해라. 제가 전공어 말씀 되게 많이 드리는데 8단이잖아요. 그래서 전공어가 예를 들어서 뭐 4까지는 어떻게 모르겠는데 혹시 5라도 뜨면
정말 이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환영외고만이 아니라 어디든 외고를 택할 때에는 내가 전공어를 감당할 수 있을지를 가장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 전달을 쭉 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회를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졸업생 고교 신문 10답이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생기부 쓰는 법, 그다음에 독서 활동 어떤 거 해야 되나, 그다음에 이제 UIC라고 연대 가는 법, 그다음에 계열별 자소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설명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실 때는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학원을 여러 군데 통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요거 먼저 말씀드리면, 네, 요 밴드 제일 왼편에 송혜김 에듀큐레이션 밴드 가입해 주시면 아마 다른 설명에도 다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지나간 영상도 올라옵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중학생이실 것 같기 때문에 고교 선택 고민되실 때 60분 1회로 컨설팅 진행합니다. 그래서 뭐 자사고를 포함해서 특목자사 일반고 중에서 어디가 제일 좋을지 한번 찾아주시면 이건 따로 약속을 잡아서 진행을 할 거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앞에 제 연락처 한번 나갔는데 여기로 문자 주시면 이제 확인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과거 영재 입시 시작했는데 뭐 필요하신 자소서도 이제 2번으로 전체적인 작성하는 수업이 있고요. 면접도 2번으로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는 제가 지금 고3 수업이라서 뭐 오늘은 아마 대부분 고1, 저 중3이실 것 같아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PPT 좀 앞으로 돌려놓고요. 질문들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비율은 1대2 정도, 남학생이 한 30%, 한 3분의 1 정도, 그다음에 여학생이 한 뭐 3분의 2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과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요. 대충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뭐 3대7에서 4대6, 혹은 뭐 2대8 있는 과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숫자가 뭐 1대9 이렇게 되면 적응이 힘들기도 한데 그렇게 적응이 힘들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대원은 약간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한영은 뭐 남학생이라 적응이 힘들었다 그런 이야기는 거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